이놈, 어떻게 맥미니를 풀로도 안 쓰고 쓸 수 있느냐? 너를 맥미니 지옥으로 보내겠다. 아, 안 돼! 나 더위 많이 탔단 말이야! 기술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맥미니 고급형 CTO를 구입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구입과 함께 자가로 램을 32기가로 업그레이드하고 eGPU를 함께 쓰고 있고요. 3개월 동안 매일 사용했으니 이제 좀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연인들도 이때 가장 많이 헤어지지 않나요? 저렴한 가격으로 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맥미니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라방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맥미니에 대해 물어봐 주셨어요. 제 주변에서도 어떤지 궁금해하고요. 제가 그때마다 아직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쓰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드웨어의 문제인지 OS의 문제인지 아니면 eGPU의 문제인지 몰라서 이게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까요? 잠깐 그 전에 일단 제 리뷰의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스킵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학의 구구단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넘기고 아래 내용을 보면 나중에 구입 후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봐주세요. 1. 이 같은 맥을 쓰더라도 사용자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제 경우는 맥으로 글쓰기, 강의 자료 만들기, 4K 영상 편집, 사진 보정, 에디트 등의 일을 하고, 이중 후자는 딱 봐도 많은 그래픽 리소스를 차지하는 일이죠. 맥미니는 내장 그래픽 카드인 인텔 UHD 그래픽스 630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한데 이걸 eGPU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함께 장만을 한 거고요. 2. eGPU는 사파이어 기어박스에 역시 사파이어 라데온 RX 580 8기가 듀얼X 니트로 플러스, 이걸 썬더볼트 3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eGPU 케이스와 그래픽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나 안정성이 다 달라요. eGPU.io 같은 서비스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4K FHD 모니터를 2대 물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3. 저는 구입할 때 램 8기가로 구입해서 32기가로 자가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는 애플이 권장하는 공식 방법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워런티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워런티가 깨지기 때문에 애플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잘못된 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4.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맥이 멈춰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차단된 상태거든요. 맥하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건 진짜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맥OS는 1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파일 시스템이 교체되면서 전부 다 확실하게 불안해요. 지금 맥미니는 모하비로 클린 설치하고 전에 쓰던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아이클라우드와 드롭박스를 통해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그 외에는 쓰던 앱을 복사해서 쓰고 있어요. 정말 클린하게 설치했는데 전에 쓰던 찌꺼기가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5. 저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상주한 앱이 많은 편이에요. 브라우저 역시 계속 탭을 띄우며 사용하는 편이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게임만 안 할 뿐이지 평균 사용자 이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맥을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맥미니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맥미니 지옥으로 보내겠다. 저처럼 쓰는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장점을 말해볼까요? 1. 뛰어난 성능. 말해 뭐 할까요? 진짜 4K 동영상을 바로 그대로 파이널 컷 프로 X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게 트랜스코드 하는 거 기다리고 프록시 파일 만들러 그거를 편집하고 그랬거든요. 네, 기술용의 초기 영상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 포트. 아무리 USB-C 허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브에서 발열이 함께 일어나고 지난번 라이브 때 허브에 연결한 캠이 꺼졌던 것처럼 전력 공급이 불안할 수 있어요. 애플뮤직보다 스포티파이가 훨씬 좋아요. 애플뮤직 제가 포트는 진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빠른 전송이 가능한 USB-C 썬더볼트 3 포트가 4개나 있는데 아이맥은 2개밖에 없죠? 3. 작은 크기. 확실히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근데 저는 eGPU를 써서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빨리. 4. 가격은 사람에 따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램 자가 업그레이드 또는 공인비를 주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iMac CTO 옵션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1. 기기가 되게 불안정해요. 제가 이걸 3개월간 사용하면서 최소 50번 이상 전원 버튼을 눌러 강제 종료를 했거든요. 맥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됐어요. 잠깐 여기서 스로틀링이 뭔지 설명하고 갈게요. 맥을 무리하게 사용해 CPU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계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성능을 낮추는 기술이 바로 스로틀링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낮추다 정 안 되면 저처럼 강제로 재부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처럼 3개월 동안 50회가 넘게 재부팅을 하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인 거죠. 저는 파이널 컷 프로 X를 사용하면 브라우저 탭을 많이 띄워놓고 특히 사파리에서 유튜브 화면을 풀로 띄우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뭔지 모르는 게 가장 불편했어요. 중간에 연결된 eGPU의 문제인지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린 건지 맥OS의 문제인지. 근데 이건 반전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불안정해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 라방에 온 다른 분도 같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잠자기 이후 깨울 때 애플워치로 로그인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트랙패드가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 해요. 이게 빠르게 할 작업이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특히 맥미니는 자체적으로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없어가지고 그 모든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쓰는 중인데 이걸 못 쓰고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키보드가 마우스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방구석 리뷰러님과 영상을 찍을 때 그 방구님이 실수로 맥미니의 블루투스를 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때 스터디룸의 수선 마우스를 빌려가지고 좀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3. 제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발열이 심한데 그 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포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썬더볼트 3를 연결해 쓰는 외장 SSD나 USB-C 허브는 대부분 선이 짧아요. 그럼 그냥 맥미니를 내려놓고 뒤에 이것들을 내려놓으면은 이 맥이 뿜는 열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SSD와 허브를 모두 옆으로 옮겨 사용 중인데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봐야겠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쿨러를 구입했습니다. 맥미니전 쿨러를 못 찾아서 노트북용 쿨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건 더 옛말이 되었고요. 제 맥미니가 고급형이라 확실히 발열이 센 편이에요. 지난번 그 방구석 리뷰로님의 기본형 맥미니와 비교했을 때도 이게 같은 작업을 하는데 고급형이 훨씬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 후방에 있는 열배출 통풍구를 제 쪽으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작업하다 보면은 진짜 아주 훈훈해지더라고요. 마치 그 데스크 난로를 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쿨러를 구입하고 난 후에는 맥을 강제로 종료해야 하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블루투스도 일단은 한 전에는 10번에 3번 정도 됐던 애플워치 로그인이 이제는 한 10번에 한 8번에서 9번 정도는 되고요. 아직도 트랙패드는 좀 끊기고 키보드도 가끔 자아를 찾아서 스스로 같은 잡발을 계속 치곤 해요. 그래도 전보다는 큰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맥미니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발열과 그로 인한 스로틀링 때문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맥미니가 처음으로 데스크탑 CPU를 쓰고 그리고 8세대 인텔 프로세서가 기본적으로 발열 이슈가 있는 편이라서 그게 제 맥을 계속 멈추고 불안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eGPU예요. eGPU를 쓰면 프로그램을 쓸 때 eGPU를 우선으로 쓸지 안 쓸지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파이널 컷 프로에서 eGPU 우선 모드를 체크한 것과 체크하지 않은 걸로 그 전에 만들었던 미세먼지와의 전쟁 그 영상을 4K로 익스포트하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게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물론 영상 작업이라는 게 익스포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렌더링도 하고 여러 작업 시간을 합치면은 eGPU를 쓰는 게 분명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근데 내장 그래픽만 이용해도 충분히 쓸만해요. 이게 램이 충분하다면은 인텔 UHD 그래픽스 630에서 그 부족한 V램을 맥의 램에서 가져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2기가로 자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램이 남아돌아요. 그걸 땡겨왔으니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안정성 문제로 eGPU 우선을 체크하지 않고 파이널 컷 프로를 쓴 적도 있거든요. 그때 특별히 느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 eGPU라는 게 그래픽 카드가 가진 본래 성능을 내지는 못해요. 이게 맥에 바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썬더볼트 3 선을 한번 거치니까요. 그리고 게임이나 3D처럼 정말 연산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면 모르겠는데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은 굳이 eGPU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8세대 인텔 CPU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인텔 UHD 그래픽스 630도 맥의 램을 빌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니까요. 그리고 eGPU를 쓰면 안정성 문제도 그만큼 커져요. 맥을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거쳐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나중에 다른 맥까지 연동해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쓸 것 같은데 3개월 전에 저로 돌아가서 eGPU를 살 거냐고 물으면은 아니라고 답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맥미니 지금도 살만할까요? 일단 이번에 아이맥이 새로 나왔죠. 맥미니는 최대 8세대 옥타코어 인텔 프로세서를 지원하는데 아이맥은 9세대 지원하고요. 일단 같은 사양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국내에는 아직 새 아이맥이 출시되지 않아서 해외 사이트 기준으로 비교할게요. 아이맥은 제가 쓰는 라데온 프로 580 옵션이 없어요. 대신 560X가 기본이고 위 옵션으로 프로베가 20이 있는데 eGPU를 쓰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니까 기본 옵션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이맥은 퓨전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SSD와 하드디스크를 함께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TB의 경우 SSD가 32기가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런 걸
쓰느니 제가 쓰는 맥미니와 똑같이 512기가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격이 2,599달러입니다. 맥미니는 램 업그레이드와 eGPU를 안 난 가격이 1,499달러고요. 여기에 자가로 램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의 eGPU를 추가한 가격이 282만 5천원 정도 돼요. 아까 아이맥의 가격을 다른 애플 제품의 환율인 1.31을 곱해 적용하면 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6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 60만원으로는 뭘 해야 되죠?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사야 하죠.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맥미니가 가격 경쟁력에 크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아, 이제 좀 쓸만해졌더니 아이맥이 나와서 가격 경쟁력이 밀려? 와, 진짜 애증이다. 물론 이건 공정한 비교는 아니에요. 아이맥은 맥미니보다 나중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전자기기는 원래 나중에 나온 제품이 같은 가격에 훨씬 좋게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비교한 아이맥의 모니터는 21.5인치인데 저는 32인치짜리 4K 모니터를 쓰고 있거든요. 한 이게 60만원 정도 해요. 물론 아이맥만큼 디스플레이가 좋진 않지만 저는 21.5인치는 못 쓸 것 같거든요. 트랙패드와 키보드는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정신승리 아니냐고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큰 화면과 더 많은 USB-C 포트 그리고 언제든지 더 나은 제품으로 교체 가능한 램과 eGPU를 원하니까 맥미니가 딱 맞고요. 모니터의 크기는 작더라도 아니면 27인치 옵션이 있으니까 좋은 모니터와 완제품의 안정성을 느끼고 싶으면 아이맥이 맞는 거고요. 요즘 맥도 그렇고 아이폰, 아이패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라인업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소비자거든요. 저 같은 테크 유튜버는 다뤄야 할 제품이 많아져가지고 좀 힘들지만요. 제 영상 보시고 부디 좋은 제품 고르시길 바랍니다. 댓글 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나바꾸기였습니다.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